안녕하세요. 정나래의 저속노화 요리 수업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메뉴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요. 약간 식단 구성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침에 주로 즐겨 먹는 스타일의 상차림을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익숙한 재료들이죠. 감자, 달걀, 양상추, 토마토, 비트, 그리고 이쪽에는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있고요. 여긴 견과류, 그 다음 여기는 약간 무가당의 두유,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건데 유자청이고요. 그리고 올리브오일. 그 유자청은 네. 이제 설탕에 유자를 절여서 정절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속노화에 먹어도 되는 건가요? 떠가지고 숟가락채로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저속노화에서 먹는 것을 지양하는 거지 뭐 무조건 먹지 말라는 아니고요. 청도 설탕과 과일을 반반씩 넣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안 좋은데요. 대신에 단순하게 그냥 설탕을 넣는다든지 뭐 어떤 당류를 넣는 것보다는 요게 조금 들어가면은 약간 새콤한 맛을 내주니까 약간 곁들여서 샐러드에 약간 입맛 돋우는 역할을 할 거니까. 평소에 아침을 차려서 이렇게 드시는 건가요? 제가 웬만하면 아침마다 지키려고 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런 콘텐츠를 지금 만들자고 PD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뭐냐? 저속노화에서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가 있어요.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먹으면은 혈당 수치도 천천히 오르고 꼭꼭 씹어 먹다 보면은 탄수화물 좀 먹을 때가 되면은 약간 배가 차면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서를 딱딱딱 지켜서 먹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그냥 골고루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평소에 아침에도 채소 조금, 과일 조금, 단백질 조금, 탄수화물 조금, 지방 조금 이렇게 구성해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저희 남편 도시락도 싸주고 저도 아침에 먹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사실은 뭐 직장인들이 특히나 또 아기 키우시는 분들이 아침에 막 이렇게 저렇게 밥 차려놓고 드시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애들한테 많이 주는 게 뭐냐? 시리얼 줍니다. 그 다음에 토스트 거기다 잼 발라가지고 아침에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된다고 우유하고 토스트를 줘요.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이 뭘까요? 시리얼도 그렇고요. 토스트도 그렇고 당 함량이 너무 높아요. 그냥 흰 빵에 설탕이 들어간 잼 바르게 되면은 당 수치가 막 올라가겠죠. 시리얼도 생각보다 당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드시는 것보다는 그거 먹기 전에 채소 한 줌, 견과류 한 줌, 과일 한두 개 이렇게 먹고 먹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빈속에 커피만 드시고 가는 거, 커피에다 토스트 먹고 가는 거, 시리얼 먹고 가는 거, 떡 먹고 가는 거 골고루 먹자고요. 골고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뾰로롱! 자, 그러면 일단 삶아야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먼저 삶아 볼게요. 아침에 가장 후룩 빨리 먹기 좋은 단백질은 바로 달걀이에요. 이건 미리 삶아가지고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한 대여섯 개 삶아가지고 한 3, 4일치를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로는 제가 감자도 좋고 잡곡이 들어간 빵류도 좋고 그거는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 삶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삶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세척을 깨끗하게 했어요. 자, 소금을 물에다가 조금 간이 되게 넣고요. 이렇게 숟가락에 올려가지고 살포시 놔주면은 안 깨지고 좋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감자도 이렇게 같이 넣어줄게요. 네, 오늘은 둘이서 같이 온탕에 같이 들어가 먹어라. 그래서 완숙하려면 보통 달걀은 13분 정도 삶으라 그러거든요. 저도 고3때까지 아침을 무조건 매일 먹었어요. 저는 빈속에 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머리 회전도 안 되고 해서 아침을 늘 먹고 갔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아침에 샌드위치 싸줘. 저희 엄마가 뭐라 할게요? 샌드위치 그거 배도 안 차고 몸에 나쁜 거야. 그 아침에 이거 먹고 가 하면서 제 입에 백설기를 넣어줘요. 어느 게 더 건강해 보이세요? 백설기요? 옛날 사람. 예,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샌드위치나 햄버거는 몸에 나쁜 외국 거, 떡은 한국 거니까 몸에 좋은 거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실 샌드위치나 햄버거는 그 구성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영양 밸런스가 좋은 음식이에요. 빵과 빵 사이에 고기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소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과일 같은 거 들어가면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굉장히 급하게 만들거나 또는 저렴하게 만들려고 저급한 고기를 쓰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메뉴만 놓고 봤을 때는 영양 밸런스가 좋은 음식이다. 그런데 백설기는 뭘로 만드냐? 백설기 뭘로 만들어요? 쌀로 만들지 않아요? 쌀이랑 또
예, 설탕이 생각보다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설기를 먹게 되면 또 당만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설기를 드시기 전에 차라리 샐러드를 한 줌 먹거나 양배추를 썰어 먹거나 당근을 집어 먹거나 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백설기부터 입에 넣고 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체격이 있나? 양상추 같은 경우는 먹기 좋은 크기로 한 입 크기로 뜯어주세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예쁜 볼에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친구들로 이렇게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토마토를 되게 좋아해요. 토마토. 지금 요거는 이제 대저 짭짜리 토마토. 요즘 제일 맛있는 토마토죠. 토마토를 같이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근데 저희 집엔 비트가 좀 있어요. 비트나 당근 같은 걸 채 썰어서 올리면 또 색깔이 예쁘니까 채 쳐요.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다가 토마토도 하나씩 이렇게 올려서 샐러드 구성해 주시고요. 견과류 따로 먹기도 할 거지만 토핑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이런 걸 살짝 뿌려주시고 많이 말고 살짝 뿌려서 그냥 간 정도 될 정도 이렇게 뿌려줄게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되면은 따로 소금간 같은 건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살짝 완성. 저속노화에서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베리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 예방에 좋거든요. 네, 너무 많이 먹으면 당이 과합니다. 이렇게 한 번 먹을 정도. 여기다 그릭 요거트 조금 같이 드셔도 되고요. 견과류, 이거 하류 견과를 그냥 한 봉지 부은 거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주기 때문에 아주 섭취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걸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또는 올리브오일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또 지방도 적당히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유도 좋지만 저는 두유도 즐겨 먹거든요. 두유도 아침 같은 경우는 저는 가당 두유 대신에 무가당 좀 덜 단 두유 13분 됐으니까 달걀은 먼저 건져가지고 찬물에 담가주고요. 감자는 아직 덜 익었어요. 반 잘라서 익히시면 더 빨리 익고 얘는 좀 더 둘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침으로 먹기 좋은 영양 밸런스 좋은 한상을 차려봤는데요. 건강하게 드시라고 제가 한번 준비해봤고요. 요즘 아침 식사가 너무 당에 치우치거나 또는 빈속에 카페인만 들이붓거나 이게 좀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좀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도 아주 맛있고 건강하고 예쁜 저속노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